네, 이번 시간에는 경호학의 의의 및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호학의 의의입니다. 경호학이란 무엇인가? 경호학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해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는 작용을 경호라고 합니다. 이런 경호 현상들은 사회 현상과 그 경호 업무가의 관계를 파악하고 여기에 따른 일반 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경호의 합리적인 수단 그리고 경호 기술 중에서도 과학적인 기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적용을 탐구하는 그런 경호학적 사회과학을 경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호학은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학, 행정학, 사회학, 조직학, 심리학, 비사학, 경찰학, 법대학, 정치학, 교육학, 체육학 등 이런 학문적 분야가 포함되고 물리학, 과학, 생물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경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학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 병리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민 생활 안전에 대한 각종 사회 불안 심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문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경호학이 그 학문적 기반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은 최근에 대학교의 전공 학과들이 많이 개설되면서 경호학에 관련된 또는 필요한 제반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호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범죄 예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대학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1958년에 첫 민간경비 학과에서 대학 졸업자를 배출시킨 이래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문대학, 대학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 민간경비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이런 민간경비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간경비 시장에 진출했을 때 민간경비의 그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 수요에 대응하고 경우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축적시키기 위해서 경호학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호학의 성립 과정인데요. 먼저 경호학의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학의 과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호 현상에 대한 체계적 인식과 함께 경호 현상에 대한 법칙들을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죠. 경호 규범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호 현상도 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 규범은 그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지만은 경호 현상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학의 대상은 이런 경호 현상은 크게 경호 의식, 경호 제도, 경호 관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호 의식은 경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나 경호에 관한 지식, 체계적인 경호 학설 등이 있겠습니다. 경호 제도는 경호 규범, 또 경호 기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경호 관계는 이런 다양한 경호 현상을 조성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지만은 결국 그 경호 관계로서 그 경호학의 대상을 보면은 이런 경호의 개념 분류 이론 등 포함될 것이고, 또 한국이나 외국의 경호 제도와 역사, 그리고 경호의 조직 운영, 또 신변보호 및 시설 경비에 있어서의 경호 작용, 경호 무기 또한 경호 장비, 암살 및 테러 등에 대한 경호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경호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호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경호학의 연구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경호 법 해석학적 연구 방법이 있고, 비교 경호학적 연구 방법, 경험론적 연구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의 이 기준으로 해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학적으로 바라보는 방법들 등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비업법 등등,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죠. 또 경호 현상에 대해서는 역사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경호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비교 경호학적 연구라는 것은 각국의 경호 현상에 대한 성격이나 특징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또 경호 기법에 대한 연구가 경험론적인 연구인데,
그것은 정태적, 미시적, 제도적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동태적이고 거시적이고 기능적인 연구 방법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화학의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68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위준혁 교수님이 석사기 논문으로 경호경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경호 전문기관의 연구는 대비로 취급되어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경호학 관련 논문, 서적 등이 많이 출판되는 경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9년도에 동국대학교 교수님을 역임했던 이영곤 교수님께서 한국 사경비 발전 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라는 그런 논문을 냈었고요. 이후에 많은 집필자들이 이런 경호에 관한 책들을 많이 출간하였습니다. 경호학개론, 경호경비론, 경호경비법, 경호운전, 경호의전 비서학, 예절과 의전, 현대 테러리즘론, 또 이외에도 민간경비론 등등 경호학과 관련된 많은 논문과 책들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의 역사적 변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24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이 지구상의 국가들이 모두 살기 좋은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암살이나 테러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주의적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다든가 경호 요원의 처우 개선을 한다든가 경호 또 전문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든가 또 경호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경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라는 것은 또 시대적 또는 상황에 따라서 경호 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경호의 주력이 수상이 되고요.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경호의 주력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호 조직, 경호 시스템, 경호 운영 방식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호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경호 개념은 왕이나 최고 지도자의 신변보호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외적 침입에 대비하고 사회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는 것이 바로 경호 작용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고지신이라고 역사에 대한 성찰,
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경호의 특징, 경호 법칙성을 발견해서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에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고대 국가에서는 군사 업무, 사법 행정의 업무 중에 경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경호가 분화된 것은 최근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호의 임무들은 포도라는 것은 도둑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왕실을 경비하고 또 순찰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고대에서는 군대가 이런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삼국시대의 경호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했었고요. 무무왕 때 이때는 당연히 그 경호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이 만들어지면서 고구려의 태조왕, 백제 고유왕, 신라, 내무랑 이때가 되면 중앙집권적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혼합되어서 중앙에는 최고 권력자, 왕과 같은 최고 권력자, 지방에서는 지방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법, 행정, 모든 권한들을 행사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소수림왕 때 전성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는 영토 확장으로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그 주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왕에 대한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을 주살이라고 하는데, 왕과 관련되면은 이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호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상산왕 때는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왕위가 계승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왕권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에는 대모달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것이 수도를 방위하는 중앙군의 지휘관이었고, 무관직으로서는 최고의 그 무관직급에 있는 직책이 바로 대모달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그 군사에 대한 권한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경호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대모달 밑에 병사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의 그 명칭을 말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모달, 말객, 이런 사람들이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경호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 백제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부족 연맹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위왕 때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근치고왕 때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국가체제를 정비한다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령을 제대로 만들고 세제를 정비하고 교통을 정비하고 이와 유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계기로서 당시에는 불교를 들여오는데, 이 불교에 들어오는 이런 것까지
그 왕권과가 밀접한 관련을 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왕 때 육자평 제도를 만드는데요. 이때 바로 그 병관자평이 있었는데 이 병관자평이 국방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관자평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호 업무까지 관장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내신자평, 내두자평, 내법자평, 위사자평, 조정자평, 병관자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궐 내부의 담당 관서로서 내부가 있었습니다. 내부가 있었는데 여기는 내관에 12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관 12부라고도 하는데요. 전내부, 곡부, 육부, 내경부, 예경부, 마부, 도부, 공덕부, 약목부, 법부, 후궁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궁궐 내부의 일을 담당하니까 왕실 소속의 재물, 노예 또 그 경호 경비를 담당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전내부라는 것은 그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이고 곡부는 공물을 주달하고 육부는 육류를 공급하고 내경부는 궁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마부는 왕의 말을 관리하고 도부는 무기를 관리하고 공덕부는 불교사원을 관리하고 약부는 의료를 관리하고 목부는 건설이나 토목사업 법부는 의례와 관련된 일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이런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수도는 5부로 나눕니다. 5부분으로 해서 동서남북 중앙 이렇게 해서 5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5부분으로 나눈 부분들은 다시 5방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나눠서 경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부로 나눴을 때 이 5부의 책임자들이 왕성을 경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신라입니다. 신라는 지리적 위치가 가장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대륙문화로부터의 접촉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 국가가 되는 것이죠. 법흥왕 때 고대 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진평왕 때 통일되었죠. 통일되면서 많은 재물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재물 관장하기 위해 가지고 내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신라 통일 신라 후반부가 되면서 시위부가 생겨납니다. 시위라는 것은 왕을 옆에서 모시고 지키고 시종을 들고 지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위부가 됩니다. 완전 그 경호 부대인 것이죠. 공성경비라고 왕실 행차를 수행했던 이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무역자나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퇴치하는 일들, 또 국왕의 직속 군사로서 궁궐 내에 거주하면서 왕을 옆에서 경호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국왕의 신라 후기로 되면서 핵심적인 무력 기반이 됩니다. 왕을 시위하다가 피살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장왕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채명이라는 사람인데 예장왕을 경호하다가 그 숙부한테 피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부의 지휘통솔 체계를 벗어나서 국왕 직속의 군사기구로 있었던 것이 바로 시위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